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유한이 방송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구님? 바쁘시죠? 요새 아카데미 이제 곧 이제 정기 강좌가 시작돼서 맨날 바쁘다고 하니까 좀 바쁘다는 거에 아. 의미가 퇴색돼 버리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아카데미도 그렇고 저 출판사도 그렇고 이사도 하고 짐도 옮기고 아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땀을 좀 흘렸는데 오히려 되게 기분이 상쾌하네요. 네. 어제부터 저는 이제 4층으로 출근했고 아카데미 팀은 이제 5층에 남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리가 되게 많이 멀어져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의 저는 이제 저는 영업 마케팅실로 예. 아카데미실로 되게 거리가 멀어져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에서 끝과 멀어진 것처럼 완전히. 이 방송 때만 만나고 예. 평소에는 절대 안 만나고. 네. 오늘은 네, 그 저희 이벤트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를 해주시고 공유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오늘 아주 간단히 소개하는 이 네, 책, 준비한 책들. 네 권을 한 분씩 네 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공유 많이 방송, 해주세요. 예, 네. 무슨 방송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공유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 그러네요. 예, 네. 오늘은 그 특집으로 네. 저희 아카데미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는데 네. 그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실 두 분의 강사님을 모셨어요. 네, 네.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말로 안 하고 역대급으로 가장 마음 편한 방송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보통 오늘은 그냥 말씀 잘하시는 분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너무 그래서 편합니다. 네. 그 두 분의 강사님을 모셨으니까 네, 어떤 네. 분일지 뭐 궁금하실 텐데 네. 두 분의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강의 우리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은 그 분들에게 우리 책을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별 아카데미 특집 용유한이 방송인데요. 공유 이벤트 있습니다. 네, 공유해주시고 네 분께는 책을 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공유했습니다라고.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네. 네, 책을 우리도 최근에 나온 책들이랑 네, 네, 네. 또 한번 업데이트된 거를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 네. 먼저 조금 된 책이지만 좀 된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정말 지금 가장 예. 저희한테 너무 됐는데. 맞아. 제목은 저희가 방송도 했었는데요. 네, 네. 옥성덕 교수님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라는 네. 책이고요. 책 반응이 좋죠? 네, 그럼요. 네, 저도 지난번에도 계속 저희가 광고했지만 책 내용이 재미있고 좋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네. 이것도 꼭 공유해서 이 책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그 리뷰도 실리고 그래서 네네. 많이들 읽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히 소개할 책은 리처드 보컴의 성경과 선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용유한이 아, 초창기 때 초창기에 네, 이 진짜 책의 이게 제목이 바뀌기 전에 세계화 시대의 세계에 맞서는 세계에 기독교적 맞서는 증언. 기독교적 증언이라고 네. 해서 이제 이 원제가 사실은 성경과 선교입니다 해서 소개를 좋은 책이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그거에 부응해서 책들이 잘 나가서 네,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제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원래 원제대로 한 거죠. 네, 바이블 앤 제목은. 미션이에요. 네, 맞습니다. 좋은 책이고요. 네, 그 이제 이건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여성을 위한 설교라는 책이고 앨리스 매슈스라는 저자가 썼고 우리 출판사에서 번역을 잘 해주시는 장혜영 선생님께서 네. 번역해 주셨습니다. 16,000원짜리 책이고요. 이 책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자는 헤던 러빈슨, 미국에서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책이 소개가 됐는데 그분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작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신 분이 그 여성 사역자 또 교회에서 여성의 청중으로서 여성을 분석하고 또 여성으로서 어떻게 설교할지에 대한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적용점도 잘 소개한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리처드 보컴의 책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신학, 특히 요한복음에 좀 약간 어려운 주제들 8가지 아티클을 모아서 이 책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제 홈페이지에 방영민 목사님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서평도 써주시고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강의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서평도 보시고 하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둘 같은 저자죠? 네, 리처드 보컴. 그리고 네. 원래 이 책 나왔을 때 리처드 보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리처드 보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 출판계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도 한데 네. 복컴, 복캠, 복함, 복쿰으로 복음에 하기도 아주 네네.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뭐 의논할 필요는 있겠지만 확실히 그 리차드 복함은 관심사가 굉장히 폭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 전공이 요한 신학이지만 몰트만 책도 뭐 2권이나 쓰고 네. 이런 성경과 선교라는 어떤 선교 해석학적인 책도 쓰고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출판사에서 그래도 계속 애정 있게 내는 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4권 사랑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셔서 이 책들 그 어떤 책 받고 싶은지도 달아주시면 네. 또 저희가 또 중복이 안 되면은 그 책을 네.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앞으로 또 나올 책들도 있으니까 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세무계 플러스는 기본 한 달에 3권, 4권 나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매주 어떤 책 나오나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속도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매달 사실은 이 정도로 매달 3-4권 내는 거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원도 정기독자 또 많이 신청해 주시고 네.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마포 좋겠습니다. 3열도 좀 잘 제작이 돼서 네, 그 책도 그러게요. 좀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오늘 아까 선주문도 잠깐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했는데 좋은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선주문하셔서 네. 좀 기념비적인 네. 사실은 뭐 책을 장식용으로 사냐? 장식용으로 살 수도 있죠. 장식용으로 딱 갖다 놓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니까 그런 걸 또 좀 장식용으로라도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신용으로 가끔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뭐 TDNT 자료 전집을 하는 자료들이 한번 산 적 있습니다. 예. 사모님이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네,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번 다음 학기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될 그 세무결 아카데미 강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첫 번째 손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박사님이 오셨죠? 우리 허성식 박사님이 오셨는데요. 네. 이번 학기에 네. 그 허성식 박사님께서 2과목을 맡아주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안 모실 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더 누추한 방송에 모시게 돼서 아무튼 먼저 환영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도 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몇 번 그 우리 아카데미 통해서 레슨 유 비긴 강좌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레슨 유 비긴에 관한 강좌를 제가 하나 맡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 영어 강독 강좌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박사님 원래 그 공부하신 내용이요. 네. 어떤 거였어요?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저는 뭐 레슨 유 비긴에 관한 그 공부를 쭉 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데럴 구도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뉴 비긴의 삶 전체를 이제 연구하면서 뉴 비긴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몇몇 중요 그룹들이랑 그 논쟁을 벌인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논쟁 벌인 그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뉴 비긴의 삶 전체에 나타난 어떤 큰 어떤 그 뭐랄까 그 사건들 그런 사건들과 또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레슬리 뉴비긴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레슨 유 비긴은 그 영국 그 장로교 선교사로서 30대 초반에 남인도에 파송이 됐었고요. 그 남인도에 갔을 때 남인도 상황이 이제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제 전에 한 그 상황이에요. 그때 영국으로부터 남인도가 인도가 독립할 때 남인도 교회가 그 하나 되려는 그런 교회 일치 운동을 했거든요. 그 운동을 거의 한 세대 정도 하고 있었는데 뉴 비긴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1940년대 초반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47년도에 남인도 교회가 연합될 때 뉴 비긴이 그 큰 역할을 했고 또 인도가 1947년도에 영국으로 독립할 때 남인도 교회가 이제 하나 되는 한 달 뒤에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그 사건에 이제 크게 관여했고 또 그 남인도 교회 최초의 이제 주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선출이 됐고 그 남인도에서 좀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1961년도에 WCC랑 그다음에 세계 선교협의 국제 선교협의회랑 IMC가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또 두 기구가 통합되는 그런 일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사실은 이제 선교학자로서 또 이렇게 저술가로서 유명해진 거는 1974년도에 이제 은퇴해가지고 현역에서 은퇴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셀리옥 그 대학에서 선교학을 한 5년 정도 가르쳤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썼거든요.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98년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이제 많은 그 저술 작업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크리스천덤, 그 서구 크리스천덤과 크리스텐돔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크리스텐돔. 발음이 네. 몰라봤구나. 뭐 서구 크리스텐돔에 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하면서 서구 교회가 이 새로운 그 서구 크리스텐돔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변증을 많이 하셨죠. 뭐 저의 관심은 그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선교사 이후의 그 전체의 삶을 가지고 삶에 대한 관심이죠. 네, 그 자연스럽게 이게 먼저 이제 레슬리 비긴 그 강의를 하시니까 네. 조금 더 저도 하나 질문해 보면 네, 근데 헷갈리네. 여기 볼래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 그렇죠. 누구를 봐야 되죠? 먼저 아까 아, 저부터 그러면은 네,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 레슬링 뉴비긴 강독은 최초가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강독. 이제 약간 레슬링 뉴비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예 강좌로 다루는 거는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몇 권 읽고 소개는 받았는데 이 어떤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뉴비긴이 전체 책을 한 번에 다루는 강좌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간헐적으로 네. 아마 특강 같은 거는 있었던 네, 것 네, 같은데 처음일 건데 전체적인 거는 아마 뭐 아시다시피 제가 뉴비긴에 관한 이제 두 가지 책을 쓰려고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박사 논문에서 했던 뉴비긴이 이제 그 평생 동안 이렇게 만났던 어떤 논쟁 그룹에 관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뭐 조금 심도 깊은 책을 하나 지금 쓰고 있고 또한 그것이 이제 그 전에 우리 세물과 아카데미에서 강좌했던 그 내용이에요. 거기는 조금 그 약간 그 수준이 있는 강좌죠. 요번 강좌는 이제 제가 또 하나 쓰고 있는 거는 레슬리 비긴의 어떤 그 선교 신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테마 주제를 가지고 그 지금 강좌를 할 것이고 또 책도 이제 쓰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뉴비긴에 관해서는 이제 뉴비긴의 책은 그 읽으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통찰력이 있고 그 좋은 게 많은데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컨텍스트가 다르죠. 뉴비긴이 얘기하고 있는 컨텍스트는 아까 얘기한 서구 크리스텐덤, 그죠?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과 그다음에 크리스텐덤 그 두 사이에서의 서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과거를 통찰하면서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로 나가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관한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뉴비긴에 관한 책을 읽으면 뭐가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죠? 뉴비긴 학자로서. 그래서 이번 강좌는 뉴비긴의 책 전체를 이제 다 다룰 거예요. 네. 나와 있는 특히 번역된 책 다 다루고 번역이 조금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든 거는 이제 원서를 가지고 볼 것이고 뉴비긴이 한 기본적인 중요한 저서들은 다 다루면서 한 중요한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뉴비긴이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좀 짚어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사실 거기 끝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끝나면 사실 그런 강좌는 사실은 뭐 서구에서 강좌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강좌 한 뭐 70%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 30%는 뉴비긴이 얘기한 것이 그러면 전혀 다른 컨텍스트인 우리 한국 교회 컨텍스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좀 진단해보고 또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 네, 저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할게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뉴비긴을 복음주의권에서 사실은 이제 관심을 가졌고 복음주의 출판사들에서 뉴비긴을 계속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뉴비긴과 복음주의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이승용 형제가 확실히 젊어요, 그죠? 확실히 젊어서 지금 그 뉴비긴에 관한 출판을 제일 먼저 한 거는 대한기독교서회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말하는 에큐메니칼 쪽, 그 통합 측 이쪽에서 저도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좀, 그렇죠. 몰랐습니다. 뭐 우리 네. 장신대 총장님에서 서정훈 총장님이 이제 제일 먼저 The Other Side 1984년도 그 책 번역하셨고 네. 그다음에 선교 그다음에 그 Foolishness to Greeks 그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네. 그 책도 뭐 진작에 번역이 됐었죠. 번역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뉴비긴은 워낙 에큐메니칼 중요한 그 리더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죠.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뉴비긴에 관한 책이 소개된 거는 그 에큐메니칼 쪽에서 두 권이 번역됐었고 그 다음에 1997년도 그쯤에 제가 IBP에서
제가 저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어떻게 누비기는 알게 돼가지고 네. IBPA하고 작업을 해서 다원주의 사회 복음이라는 책이 그때 나왔죠. 근데 그 전까지는 누비긴에 대해서는 사실 에큐메니컬 쪽에서만 많이 알려졌고 복음주의 쪽에서는 전혀 잘 몰랐죠. 아시는 분만 알고 그러다가 뉴비긴이 이제 복음주의 쪽에서 알게 된 거는 그 계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 뭐 저희 지도 교수님은 구도 교수님을 네. 중심으로 해서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뭐 그 뿌리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뉴비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뉴비긴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게 되고 그러면서 최근 한 10년 동안 뉴비긴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죠. 네, 뭐 전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복 있는 사람, 뭐 네, IBP, 네, 네. 아바서 이런 네. 것들에서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네. 봐서 네. 전에 역사를 몰랐네요. 네.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있구나. 뉴비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경우는 지금 전부 다 뭐 교단 배경이나 상관없이 뭐 복음주의과 에큐메니컬 양쪽에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뉴비긴에 관한 그 읽기 모임을 같이 뭐 좀 하고 있는데 그 소속된 분들 다 다양해요. 뭐 그 교단 배경이 그래서 뉴비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그 폭이 넓다. 네. 성공회에서도 관심 갖고. 그죠? 성공에 당연히 관심이 네. 많죠. 성공에 우리 그 신부님들이 오해하는 게 음. 그 뉴비긴이 이제 성공의 신부님인 줄 아시더라고요. 성교뿐만 우리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강좌할 때 처음에 그거는 성공회하고는 뉴비긴은 거의 뭐 평생 동안 성공회 교회와 그 논쟁을 했던 어떻게 보면 논쟁의 반대편에 있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그룹이 성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 신분 절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남인도 교회가 그 감독제라는 그 교회 형태를 가지고 남인도 교회가 했어요. 근데 감독제를 선택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성공회 교회랑 엄청난 그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뭐 교회란 무엇인가, 또 Household of God 원제가 그거죠. 원래 그 책 자체가 나온 그 배경 자체가 성공회 교회와의 논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Household of God 이전에 The Reunion of the Churches가 원래 나왔죠. 지금 번역 안 돼 있는데 그 책이 사실은 이제 성공회 교회와 치열하게 논쟁하는 가운데 남인도교회가 탄생한 전야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 책이 만들어지고 그 책에 대해서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본격적으로 교회 논책을 한번 써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받고 뉴비긴이 The Household of God을 바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공회 교회하고는 사실은 굉장한 대척점에 있죠. 거의 평생 동안 돌아가기 전까지. 이 얘기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허 목사님께서 아주 말씀 잘하시죠? 방송이 한 2시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뭐 개인적인 어떤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은 그 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울 때는요 좀 약간 폄하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뭐 나가서 전도하자는 거 아니야? 전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 선교학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복음과 문화가 만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늘날 최근의 이슈들과 담론들이 굉장하게 새롭게 이 선교학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그 폭이 넓고 이해의 폭과 신학적 깊이가 있어야 되는지를 저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했지만 선교적 교회론도 그렇고 또 탈식민주의 이론이 막 확 흡수되니까 뭐 제국주의적인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뭐 아주 가십거리들도 많이 생산되고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반박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신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화와 만나고 어떤 사상과 만나고 부딪힐 때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해석이 되고 또 성경하고도 어떻게 만나고 다양한 그런 역학관계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또 토착하게 교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다 얽혀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번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과목 그 제목 목차들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선교학 배우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교회론도 있고 거기에 세속화 이론도 있고 신학적 어떤 철학적 근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그런 오해를 좀 이렇게 부지시켜줄 만한 어떤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최경환 우리 저기 형제님이 성경 강의해도 될 것 같아요.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얇고 근데 넓게 하는. 저는 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국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을 사실은 뭐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 있던 그런 학자들도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회 성장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교회 운동으로 이렇게 이용하려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주로 주된 흐름은 이제 그 교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선교 운동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고, 특히 뭐 작은 교회 운동이나 이런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양쪽을 다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뉴비긴이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적 본질을 얘기할 때는 그 서구적인 컨텍스트죠. 우리랑은 다르죠,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얘기하는 거는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는 전통적인 나가서 복음 전하자, 뭐 두개 말하면 전도 폭발, 뭐 이런 쪽도 뭐 연관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 교회의 상황도 그 포스트 크리스천덤에 들어간 서구 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독특한 상황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뉴비긴을 비롯한 이 선교적 교회, 서구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 자체를 전도와 그 동일시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 넘어서서 다르게 또 재정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또 그 시대를 또 넘어가는 또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은 1960년도 세속화 그런 신학, 또 세속화 운동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서 교회와 세상, The Church and the World에서 그 1960년대 분위기가 뭐 에큐메니컬 진영에 특별히 뭐 복음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대한 관심을 교회가 너무 안 가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The World, 세상을 이제 관심 갖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세속화 신학과 세속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면에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 운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일상 사역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평신도 사역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같은 흐름이라고 봐요. 뭐 공적 신학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저희 한국 상황은 1960년도 세속화 신학, 미시오 데이를 세상을 중심으로 이해하던 그 시대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이 있다. 단지 1960년도에 그런 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1960년대 미시오 데이를 해석하는 그런 좀 이데올로기화된 약간 어떻게 보면 작용화까지 됐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교회 중심의 어떠한 미시오데이 운동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그 개념은 시대마다 좀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다원주의적이고 다양성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 시대가 복잡하니까 그죠? 우리가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노선으로 해가지고 선교적 교회 운동이나 선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훨씬 더 그 이 컬러가 거의 상황 자체가 복합적인 거죠. 멀티 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강좌 하시는 걸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는 또 본론에서 다 뉴비긴 강의를 근데 오늘 뉴비긴 강의 뭐 아주 한 편의 강의를 듣는 것 같았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야심차게 또 준비하려고 했던 강의가 영어 그 강의 그 컨텐츠 제목 자체는 Theological Readings in English. 고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영어로 책을 읽고 또 신학 강의도 듣고 이런 컨셉의 강의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 예. 원서 강독이죠. 네, 맞습니다. 책이 뭐죠? 이 Theological Readings in English 이거 우리가 TRE라고 했는데 우리 최경환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말 꺼낸 사람이 또 총대를 매야 되니까 제가 이 총대를 또 맸는데 또 시간도 제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신학적 그 영어 강독이잖아요. 그쵸. 그 강독인데 뭐 제목도 제가 이렇게 붙여드렸죠. 근데 신학적 영어 강독인데 왜 피터 버거의 책을 읽으십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서가에 있는 책을 일단 다 뽑았어요. 한 7-8권 쫙 뽑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선교학 책에서 좋은 책도 몇 권 할까. 그리고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또 얇은 좋은 책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셀베이션 구원에 관한 책도 있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스카펙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 스카펙 저 되게 좋아하는데 쓴 또 굉장히 얇으면서도 재밌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뭐 C.S. 루이스 책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에세이 짧은 에세이 선집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것은 마지막
고른 것은 이제 피터 버거의 책인데 피넛버거. 네. 피넛버거. 햄버거가 아니라 피넛버거. 네. 피터 버거 책인데 피터 버거는 이제 워낙 글을 재밌게 잘 쓰고 일단은 뉴비긴 제 전공인 뉴비긴의 책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몇 인물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나중에 뭐 강좌 하나 하고 싶은 거는 뉴비긴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대표적인 저자들에 관한 것 강좌를 하나 하고 싶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진 이제 사회학자인데 책 제목이 Questions of 그렇죠. Faith네요. 이 책은 번역도 안 돼 있고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제서가에만 있었는데. The Questions of Faith인데 부제가 A Skeptical Affirmation of Christianity.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질문들인데 부제가 기독교에 관한 회의적인 긍정이에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Skeptical Affirmation of Christianity. 그러니까 이분이 꼭 꽈다가 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이제 반 정도 읽었어요. 이제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골랐지만 너무 재밌어요. 어떤 점에서 재밌어요? 어떤 재밌냐? 네. 이 제목 그대로 그렇죠? Questions of Faith, 믿음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분은 일단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 얘기가 재밌는 게 뭐냐? 줄곧 한 얘기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역사를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 사실 별로 없다. 모세, 엘리야 이거 특히 아주 희귀한 경우다. 그건 특권을 받은 그 재미는 뭐예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세상에는 underprivileged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 다수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을 풀어 얘기하는데 그것이 skeptical이에요. 의심으로부터. 왜냐면 자기도 못 믿으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skeptical 근데 affirmation. 의심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affirmation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는데 이분이 엄청 박식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대 교부들 이야기를 쫙 갖고 들어와요. 와, 그 부분 대단해요. 고대 교부들 터툴리안, 오리겐, 어거스틴부터 교부들 얘기를 쫙 가지고 들어오고 또 하나는 근데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들 종교 개혁가들이나 신비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들 나오고 줄리앙 나오고 쫙 다 나와요. 중요한 나오고 또 재밌는 거는 현대 철학에서 또 중요한 사람들 딱 끌고 와요. 그러니까 교부들과 그다음에 교회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다음에 철학자들 쭉 가져오면서 마지막에는 그다음에 또 종교적으로도 세계의 종교, 이슬람, 유대교, 그다음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박식해 이분이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그 여러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결국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 크리스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긍정으로 이게 반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긍정하는 건 조금밖에 없고 회의하는 게 더 길어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믿게 되는가를 이 변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솔직하고 일단 재밌고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stammering이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긍정은 stammering. 결국 설명하기 어렵다. stammer. 이렇게 더듬더듬거린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을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거 믿는 거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세계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가 스태머링으로 끝내요. 결론을. 선생님 그러면 재밌어요. 질문 있는데요. 왜 저를 안 보고 이게 바로 회의적 긍정. 농담이고요. 아니 이쪽이 영어를 너무 잘생겨서 이쪽 보면은 이쪽을 봐야 좀 내가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요. 네. 영어 울렁증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게 학교에서도 저는 일단 번데기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 발음 우리 하지 말고요 지금. 학교에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교수님께서 원서 강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긴장이잖아요. 교수님이 이게 읽어주고 해석하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시키거나 해석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반짝 되고 번역해오라고 하고 숙제 내고 그러면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저 페북에서 우리 최경환 연구원이 독해 숙제 안 내준다, 안 읽힌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근데 그거 좋은 가이드라인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8주 2시간씩 16시간 해가지고 영어 실력을 일취월장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욕심이죠. 욕심 잉태하면 죄가 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혼자 영어를 읽을 수 있는데 중요한 이 지름길을 보여드려요. 지름길을 잘 따라하고 본인이 계속 연마하면은 진짜 일취월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공부 안 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공부하는 걸 시키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 시간. 네. 공부를 시켜봐야 뭐 결과를 뭐 8주 동안 16시간 갖고 결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일주일 내내 붙잡고 같이 영어를 해도 될뚱말뚱한 거거든요. 소위 뭐 그러니까 그 영어 깜지 이런 건 그러니까 없다. 뭐 그런 거죠. 아, 혹시 깜지라는 걸 그 한국 분들은 그렇지. 너무 그 점수 영어를 너무 해가지고 근데 맞아요. 네. 이거는 점수 영어도 아니고 시험 영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영문 글을 가지고 그 즐겁게 읽는 훈련. 근데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게 궁금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너무 궁금하고 영어 번역한 사람은 저걸 어떻게 번역할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영어 그 머릿속을 내가 한번 장착하고 싶은 생각. 영어 번역을 엄청 잘하는데 영어를 읽으려고 읽히면은 완전 콩글리시 그런 콩글리시도 없게 읽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 말하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선생님께서는 달라요. 이제 뭐 읽기라든가 그 독해하는 거 그리고 문법 네. 금상첨화는 그 내용까지 좋으면은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건데. 근데 영어 읽기가 읽는 그것이 정확하면 사실은 독해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풍부해지죠, 사실은.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를 완벽하게 말하면서 뭐 2세처럼 1.5세처럼 완전 영어를 말하면서 완벽하게 우리말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거는 쉽진 않은데 뭐 저도 뭐 완벽한 사람 아니고 뭐 노력은 하는 편인데. 그 제가 그 카페에서 어떤 분께서 영어로 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저 그거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네. 그러면 다음에 꼭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가능하면은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이렇게 영어로 같이 책 읽는 모임이라든가 강의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스터디도 좀 많이 생기고 또 저는 이거 아카데미 생길 때부터 그걸 원했어요. 영어로 하는 강의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네. 영어 하는 강의 거의 준하게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독해를 시키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읽을 때 이제 영어 강의하는 분위기가 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설명할 때 뭐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 어휘, 중요한 어휘가 왜 필요한가 이런. 근데 이 피터버거 교수님이 어휘를 굉장히 잘 써요, 고급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게 어떤 분은 똑같은 영어를 되게 어렵게 쓰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회학자들 특징이 개념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문법적으로나 뭐든지. 그래서 책 자체가 되게 재밌을 텐데 그 제가 기본적인 어떤 문장 이런 영어를 읽을 때 필요한 그런 문장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어휘 이제 정리해가 그런 드릴 거예요, 서비스로. 네. 그래서 어휘가 공부하시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뭐 설명할 때는 필요하면 제가 영어로도 설명도 하고 뭐 그럴 거니까 재밌으실 거예요. 네. 네, 지금 바로 세미큐 아카데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레슬리 뉴비긴 강좌와 영어, 신학적 영어 원서 읽기 강좌 두 가지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또 많이 흘러서 네. 박사님과는 여기서 이제 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많이 안 봐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끝인사 우리 시청하신 분들한테 네. 강좌 소개 한번 화끈하게 네, 해주세요. 뭐 편하게 네. 뉴비긴 강좌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들으면 사실 좋고요. 우리 신학생 가운데 그 선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목회자 가운데도 또 뭐 선교적 교회에 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가운데 뉴비긴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영어 강좌는 everybody welcome. 모든 분을 다 환영합니다. 오케이. 박사님, 그 뉴비긴 강좌에 뉴비긴 책을 다 들고 가잖아요. 그 아니면 뭐 No. 중요한 책 뉴비긴 어떤 거? 강좌 그 책 다 안 들어올 필요도 없고요. 안 읽어도 되고 상관없고 제가 더 정리해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다 읽고 오신 분들은 정리가 되는 거고 안 읽은 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그렇게 잡고 있어요. 책 읽고 뭐 숙제 내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 아시죠? 네, 아카데미. 네. 좋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재밌네 이거.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네. 김성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 꼬이네요. 네.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저희 세묵결 아카데미 거의 초창기부터 같이 그렇죠. 공부하고 그러네요, 스터디하고 진짜. 세미나하고 강의하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소개를 한번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송환 목사고요. 지금 장신대에서 기독교 문화 전공으로 지금 박사과정에 지금 논문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작년 11월부터 세물결 아카데미에서 공공신학 파트를 세미나도 하고 또 강좌를 열어서 꾸준히 해왔고요. 또 이번에도 같이 4번째 강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김성환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 친분이 아주 짧죠. 네. 오래된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이라는 인연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참 알지도 못하는 분을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두 분이 공공신학 뭐 그룹에서 이렇게 활발히 그러니까요. 활동하시고. 네, 요즘은 제가 조금 재밌죠? 뜸했는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너무 네, 작년 다 죽어가는 그룹을 혼자 살려주시고 작년에 사실 네. 공공신학 혼자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그룹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걸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뭐 영어 아티클이라든지 또 좋은 책들 요약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반응이 그래도 꾸준히 있어 와가지고 저도 뭐 공부하는데 재밌었고 또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사람들이 국내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룹 안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세묵결 아카데미에서 그동안 계속 공공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나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하실 강의는 교회의 공적 참여와 공공성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공공신학에 대해서 좀 뭐 개론적으로도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네, 목사님 그 예. 어쩌다가 공공신학을 공부하시게 됐나요? 네네 그것도 네. 좀 궁금합니다. 또 사실 제가 전 이제 학부부터 계속 신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학부 신학과 또 신대원, 그다음에 THM 이제 박사과정까지 쭉 이렇게 왔어요. 물론 아직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학 공부를 헬스로 벌써 신학 공부하시는 지 꽤 됐죠. 네. 같은 건물에서 그냥 몇십 년 동안 있는 네, 같은 학교에서 쭉 이게 물론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신학에 대해서 크게 뭐 희망을 걸었거나 내가 이 신학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었는데 사실 그 THM 과정에서 논문을 쓰다가 신학이라는 게 교회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구나. 이 바른 신학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석사 과정에 요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존 하워드 요도. 네, 존 하워드 요도. 요도를 가지고 한 1년 동안 너무 신나고 재밌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논문도 재밌게 썼고 이제 그러면서 논문 주제가 혹시 존 하워드 요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이고요. 그래서 요도의 책을 읽고 뭐 요도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쓸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나중에 논문 후반부로 갈 때 좀 여러 가지 약점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공동체에 대한 좀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선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강조 이런 부분들이 매력은 있지만 조금의 약점들이 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다가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공신학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됐고 이 공공신학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주제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한편으로는 이제 제세례파 이제 신학자를 공부하다가 공공신학으로 네, 반대로 왔어요. 이렇게 끝에서 공부하신 이 끝으로. 여정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 어떤 공공신학을 그러면 맨 처음 만나게 되신 어떤 뭐 책이나 어떤 뭐 그런 박사과정 이제 2학기 때 수업이 그 공공신학 관련된 수업이 한 과목 열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금 국제 공공신학 저널 편집자인 세바스찬 김 교수님의 뉴욕 세인트 존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공공신학 책을 딱 접하고 이런 게 공공신학이구나.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스택하우스라든지 미국 쪽에서 공공신학 하신 분들에 대한 책들이 좀 꾸준히 소개되고 했는데 영국 쪽의 공공신학을 딱 접하고 나서는 좀 뭔가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했다 그럴까요? 네. 단지 어떤 교회의 외연확장이라든지 부흥을 위한 어떤 그런 논의가 아니라 사회의 선함과 또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공적 영역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네. 공공신학이 뭔가요? 네. 공공신학이 뭡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한 줄로 그게 항상 정해주세요. 제일 어려워. 공공신학이 뭔가요? 최영 연구원 더. 공공신학은요. 네. 그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공공신학이 이 개별 분과로 등장을 한 지가 얼마 됐나요? 왜냐면 이제 어떤 공공성 막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그쵸. 그리고 공정성. 어떤 신학을 공부해도 결국은 이 공공성의 이 현대 논의로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한마디로 근데 그게 유행이고 트렌드니까. 공공신학이라는 어떤 용어로 등장하기에
된 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공공신학을 어떻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지. 그쪽 아티클을 쓰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네.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음. 혹은 뭐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들이 다 최근 한국 사회 한 몇 년 사이 굉장히 트렌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과 맞물려서 공공 철학이란 것도 사실 10년, 20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먼저 발행이 맞습니다.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담론들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분위기가 있었겠죠. 뭐 교회가 사회에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공정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도 많이 관심 가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공신학이라는 말도 나온 것 같고 뭐 공적인 교회 이런 말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독립된 해방신학, 그렇죠, 여성신학처럼 그렇죠. 네, 공공신학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 네.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진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07년에 원래 이제 2005년에 이제 에딘버러에서 약간 그 전초 모임이 있었어요. 네. 공공신학에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임을 하다가 2007년도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이제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죠. 공공신학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저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마 3년에 한 번씩 그 정기 모임을 가져요. 사실 올해 10월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독일에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남아공 스텔렌보시에서 이제 그 공공신학 국제 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서 발표됐던 그 자료들이 다 저널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의 어떤 공공신학의 이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물론 그쪽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조금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학이고 맞아요. 굉장히 이제 최근에 10년 됐습니다. 네, 학회에서. 최근에 한마디로 뭐 유행하는 신학 혹은 뭐 최신 신학의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공공신학 얘기하시는 걸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그럼 그 목사님 그 저기 전에 네. 강의하셨던 강좌와 이번에 이제 강의하시는 강좌에 대한 어떤 차이라든지 이번에 어떤 또 특히 좀 어떤 걸 다루시는지 그래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궁금합니다.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 이제 강의의 출발이죠. 사실 제 논문의 출발이기도 한데 이제 후기 세속 사회, 네. 후기 세속화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을 해요. 앞서 또 이제 우리 허성식 박사님도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6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교회와 사회를 분리시키려는 어떤 세속화 이론이 아주 크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죠. 오히려 교회라든지 종교가 사회 안에서 충분히 공공선의 영향력들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 오히려 이제 정의 문제라든지 평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인권의 차별의 문제들이 종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를 배제하고서는 그런 담론들이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후기 세속화에서 종교가 다시 공적인 영역에 이제 들어오는데 네. 들어왔을 때 기독교 역시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아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이제 공공신학적인 논의인 것 같고 그건 당연히 교회가 조금 더 사회에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그런 논의 담론의 장 안에서 같이 역할을 하는 거라면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급진 정통주의예요. 급진 정통주의라는 이 학파라고 할까 이 하나의 학문이 90년대 후반에 이제 영국 캠브리지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아마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공공신학과 조금 더 결이 다른 반대 지점에서 교회가 원래 공적인 어떤 신앙과 공적인 기관과 공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미 그 자체 예배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예전이라든지 기독교 전통안 이런 것들이 잘 형성돼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보는 어떤 그런 지금 이번 세미나를 기획을 했고 전반부에는 아마 공공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후반으로 갈 때는 이 급진 정통주의가 공공신학과는 결은 다르지만 공적인 참여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같이 좀 논의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김성환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여전히 계속 교류하면서 자리도 주고받고 하는 귀한 동역자이자 친구이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연구자이신데 항상 성실하시게 계속 그 최근의 논의들과 논문들과 자료들을 굉장히 열심히 소개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뭐 이렇게 옆에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아마 국내에서도 이렇게 공공신학 공부하실 때 가장
어쩌면서 되게 학문적이고 가장 최근에 담론들을 가장 발빠르게 소개해 주시는 성실한 학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와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너무 좀 딱딱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강의 제목이 교회의 공적 참여 공공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요즘에는 젊은 교회 혹은 새로운 교회, 대한교회 혹은 여러 가지 그 젊은 사람들의 그 필요성, 아 교회는 이래야 돼. 그동안의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과 그쵸. 혹은 반발심이 있었던 젊은 세대들이 교회가 좀 사회에 참여도 좀 하고 관심도 좀 갖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좀 대안적인 목소리도 내주고 막 이러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이 굉장히 큰 기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런 교회가 그거 하려고 교회가 교회 됐니? 교회 진짜 교회당은 말 그대로 그렇죠. 진짜 네. 복음이면 다지 또 복음 전파해야지 왜 엉뚱한 거에 관심 갖고 그래 뭐 여전히 그런 것도 줄지 않고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런 강의 제목도 정하셨는데 제가 뭐 목회를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교회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사실 이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공공신학을 어떻게 접목할까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제 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그런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도움을 받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공공신학이 처음에는 이 사회에 더 나은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참여할까에 대한 부분들로 좀 접근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호세 카사노바 책을 읽다 보니까 교회가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냐면 교회 안에 어떤 공공성, 교회가 오히려 더 공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으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만 목회자가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공인이거든요. 행동거지, 말 하나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목회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신앙이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모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다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 자체도 하나 보면 어떤 공적인 면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교회가 우리는 공적인 부분들이 있었어. 개인적인 신앙과 구원을 위한 어떤 종교기관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면이 있었어. 우리 어떤 공공성을 좀 회복하는 차원으로 조금 제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신정통주의까지 가게 되는데 공공신학이 일단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작업인 것 같고 또 해외 많은 그 영국의 어떤 사례들 특히 도시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공적 영역들에 참여하는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일례로 뭐 길거리에서 목사님들이 그 가운 입고 마치 이제 순찰 도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에 어떤 목회자 스트리트 패스터라 그래가지고 뭐 골목길을 순찰하고 유흥업소 이렇게 순찰하면서 굉장히 도시의 밝은 면들을 이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분 많이 있고 성도들을 다 그렇게 발란티어라든지 어떤 사회 기관에서 헌신할 수 있게끔 잘 훈련해서 어떤 그 지역 사회의 선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어떤 공원에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마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행복한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교회가 있어 우리가 참 좋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게 있어요. 항상 그 제가 불만이었던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면은 교회 광고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거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야 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이런 것도 해막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아까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교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포부도 갖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돈을 이런 데 써니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하면서 막 교회 광고를 위한 혹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관점과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게 아까 우리 한국사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안 해왔던 게 아니에요. 다 사회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들 많이 왔는데 그 동기와 의도가 너무 이제 교회 중심적이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죠. 뭐 변화시키기라기보다는 뭐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교세 확장이라든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이 훨씬 더 강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접근으로는 이제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말고 조금 더 이제 큰 틀 안에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어떤 사회의 어떤 선함을 위한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그 행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인데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게 아마 그러니까 공공신학의 좋은 도시, 굿시티를 만드는 것 그렇죠. 자체가 이제 우리의 교회가 해가지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사회 참여, 뭐그 교회의 뭐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전부터 했었는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정치적인 좀 그런 부분에 많이 국한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공공성은 훨씬 더 어떤 일상의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문화적과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지적인 그렇죠. 사람도 많이 네. 왜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회 참여하면 사실은 그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실은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약간 과격하게 열등도 좀 느끼기도 느끼기도 하고 하고 시청 뭔가 이제 가야 돼. 뭔가 이제 정치적인 엘리트가 돼야 되나 네. 이런 뭐 어떤 그 셀럽이 돼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공신학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교회와 그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남미 같은 경우나 뭐 아프리카는 해방신학적인 공공신학의 어떤 흐름들이 강하게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뭐 참여라든지 도시신학이라든지 그런 논의 또 아니면 뭐 디지털이라든지 미디어 쪽에 대한 어떤 공적인 참여 부분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약간 좀 도시 선교라든지 그런 분위기에서 연구가 많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이 공공신학이 어떤 주제와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적인 공공신학에 대한 고민이 네네. 물론 방법론은 해방신학적인 방법론을 가져올 수 있고 정치신학적인 방법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 상황에서 공적인 이슈가 무엇인가 또 내 교회가 속해하고 있는 지역사회 현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일단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나 당연히 교회 건물이라는 자원도 있고 교회의 어떤 성도들 인적 자원도 있고 재정 자원도 있고 또 목회 리더십도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자원들을 그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같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같이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상상들이 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 살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그런 현안이나 뭐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저는 리에 살고 있습니다. 리에 살고 있는데 리 장이 누구신지 뭐 이런 거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받을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저도 지금 네. 김성훈 쌤이랑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또 들으니까 참 우리의 교회는 정말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그렇죠. 뿌리박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치 뉴스에 나오는 정치 이슈라든가 사회 이슈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얼마만큼 자기 동네의 어떤 문제라든가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참 그렇죠. 의심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의 어떤 위기 아니면 사회의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어려움들 이렇게 어떤 그 지역과 사회의 위기가 이렇게 딱 뉴스화돼서 나오면 아 저거는 교회가 굉장히 찬스다. 교회가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사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충분히 같이 교회가 자금을 협력하고 연합해가지고 아주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 위기를 그냥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보지 말고 이건 당연히 교회가 책임져야 될 것.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고 교육을 책임지고 복지를 책임지고 이건 나의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참 공공신학이라는 사실 용어를 들으면 뭔가 거대 담론 느낌이 이렇게 좀 와서 약간 뭔가 상당히 이게 그렇게 그런 부담감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약간 지금 내가 당장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한 가이드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와 같은 평범한 분들도 좀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아주 적용적으로 많이 했지만 공공신학 자체 이론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렇죠. 철학적으로나 이건 지금 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제목도 교회 공적 참여 공공성 회복이기 때문에 아마 적용 포인트도 물론 그렇다고 뭐 이론을 작게 하진 않겠지만 이론도 정확하게 하고 적용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셔서 요즘 제가 알겠지만 재밌게 보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 중에 하나가 걷기예요. 걷기 좋은 마을 마을 순례하기? 만들기. 이 걷기라는 게 물론 아주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우리 순례자들의 전통이 있고 수도의 전통이 있거든요. 이게 단지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떤 소통과 화합과 안정과 여러 가지 순례와 영적인 어떤 그 훈련과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르토라는 어떤 그 학자 같은 경우는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의 바라다.
그 걷기가 모이면 하나의 순례가 되고 운동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하면 굉장히 다양한 우리 동네에 뭐가 있나? 그렇죠.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네네. 그걸 알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 공공신학 그 강좌 멤버들 여기 동네 당산동 걷는 거 보셔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군요. 아, 네. 재밌습니다. 아마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목회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일 것 같고 뭐 이런 목회 저런 목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런 것보다 진짜 자기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필요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케빈 베누저와 그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도 나 책 쓴 거를 그 네, 포에마 맞아요. 출판사에서 네, 냈잖아요. 목회자는 그것도 무엇인가? 공공성으로서의 목회자인가 뭐 그런. 네, 뭐 거죠. 목회자는 무엇이란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어떤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건 아닌데 이제 목회자의 어떤 위치가 네.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리더, 지식인, 어떤 실천가로서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께서 좀 좋은 강의를 해주시라 기대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보장하지만 공공신학에 대한 최근의 이슈들과 이론들도 충분히 아마 소개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강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그 이번에 핵심적으로 다루는 뭐 인물이나 사상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미리 이렇게 좀 검색이라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누가 좀 등장하나요? 제가 이제 최근에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영국의 이제 공공신학자는 크리스 베이커라는 분인데 아마 이분 책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예 국내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울까요? 네, 이분이 이제 맨체스터에서 박사를 하셨고 2008년도에 지금 체스터 대학에 교수님으로 계신데 도시의 공공성, 도시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좀 많이 소개하면서 제3의 영역, 제3의 공간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 안에서 도시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세미나에서 이제 도시 문제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도시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가 안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산적해 있는 그 모순들과 부조리가 많은데 이 공공신학이 가장 첫 번째로 문제 삼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곳이 도시고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 성찰이나 철학적 그렇죠. 성찰 참 많이 네, 있는데 많이 신학적 되어 있습니다. 성찰도 좀 필요한 것 네,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상욱 교수께서 공부하셨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도시에서 또 목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도시 문제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좀 다른 질문인데요. 목사님 그 세미교 플러스는 뭐 어떻게 맨 처음 만나셨는지 맨 처음 읽은 책이나 아니면 뭐 제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잘 기억은 안 나. 최근에 읽었던 책이 이제 네. 이 책이죠.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니까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그거 말고는 후반부는 거의 뭐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내가 사역을 해왔구나 스스로 반성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다시 보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 세물결에서 4월달에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병혁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책을 써주셔가지고 요즘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스스로의 교리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목회자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구나.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이 교회의 어떤 이 안에서 이 구절들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좀 산찬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김상욱 목사님이 추천하신 요한계시록 네.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무슨 요일이죠? 공공신학은?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4시. 예, 예. 조곤조곤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오시면은 아마 김상욱 선생님께서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책을 한 본때를 싸갖고 오셔가지고 막 두 줄로 쌓아 놓으시는데 아마 책 구경도 하시고 또 책에 대해서 서머리도 잘 해주시니까 아주 많은 배우는 시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쨌든 성부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주셔서 저 네. 같은 사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세미클 아카데미 홈페이지로 검색하셔서 신청 눌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요, 네. 뭐 저는 생명길 아카데미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강사님들이 참 벽이 없이 벽 없이 굉장히 편하게 수강생들하고 같이 질문도 주고받고 식사도 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글도 주고받으면서 많이 소통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학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질문 그쵸. 주고받고 뭐 귀찮게 하기 좀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어렵고 막 가까이 가기 힘든데 샘뮤얼 아카데미 강사님들은 참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다 이제 카톡방도 만들고 또 서로 궁금한 거 이 책 어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막 책에 대해 소개도 쫙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런 점이 너무 감사하고 김성환 목사님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질문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네, 지금도 많이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수강했던 예. 친구들이 아. 네, 지금도 같이 네,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주고받으면서 좋은 것 네. 같고 약간 제도권 밖에서 공부하는 아주 가장 큰 장점과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서로 격이 없이 소통하고 그러니까 꾸준한 나의 멘토가 있고 스승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 졸업하면은 사실 남남이기 되게 쉬운데 꾸준하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런 혜택을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교장 선생님, 저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인데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 아닙니다. 미남이셔가지고 키도 크시고 미남이시고 성실하시고 되게 공공적인 인물이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어떤 공공의 의미죠? 적은 아니고 아니, 공공의 적은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뭔가 단점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성격 온화해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 성격도 아닙니다. 좋으시고 공부도 성실하시고. 제가 이런 데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요. 아, 아주 준비가 아무튼 뭐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 그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국 교회를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신앙과 우리 신학이 공적인 부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샘뮤얼 아카데미에서 이번 포스웨이브에서 할 강의들 강사님 허선식 박사님하고 김성환 목사님한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샘뮤얼 아카데미가 이제 1주년이 됐어요. 네. 벌써 작년 10월에 저희가 개원을 했는데 그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이렇게 많이 사랑도 받고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갖고 저희 행보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주년 기념 강좌가 열린다면서요? 네, 1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콘서트하고 강좌를 두 개 마련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10월 10일, 11일 이틀에 거쳐서 저녁 7시 반에 저희 카페에서 공연이 있어요. 10월 10일은 홍순관 선생님께서 저기 오는 바람, 평화 메시지에 대해서 콘서트를 하세요. 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음악도 들으시고 이야기도 듣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11일 날은 류호준 교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평화가 포옹할 때까지 그래서 예언서의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두 번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차도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작년 말에 목사님도 오셨던 거죠? 그렇죠. 야, 벌써 1년 동안 처음 시작하는 어떤 그런 또 끈끈한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 누군가가 계속 공공신학을 했으면 제가 안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안 해서 생각만큼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좀 더 높은 발에서 초석을 한번 잘 닦아보도록 네.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책도 좀 써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아, 꼭 많은 써주십시오. 분들에게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재미난 시간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재밌게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또 공부하는 또 학생들 함께 또 모아서 한번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이벤트 한 번 더 광고해야 되는데 네, 공유해 주시면 저희 책 늦었어.
Thank you.